5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갑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 의향서라고 읽을게요. 의향서를 제출하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람에 대해서 병원이 연명의료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제도가 2018년 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 도입 후에 실제로 의향서를 내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예시문항에도 나왔고 모의평가에도 나왔어요. 아무래도 피셋을 통해서 실무 능력까지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민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민원 처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학술적인 글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실생활형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해결책 그 자체보다 우선은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냐 해결할 수 없는 거냐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무원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을 받게 될 텐데 신도 아니고 어떻게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제도나 예산 제약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겠지만 제도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자신이 사는 곳에 의향서를 접수하는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나왔죠. 접수하는 곳이 없다. 연명의료 전문 상담수가 적어 접수 현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두 번째 문제점이죠. 프라블럼 1, 프라블럼 2. 프라블럼 1은 접수하는 곳이 없는 곳에서의 문제점. 프라블럼 2는 접수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문제점. 자, 이러한 민원에 대응해서 해결책으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로 상담을 예약한다는 건 내가 몇 시에 상담받으러 가겠다고 예약을 하는 거죠. 이거는 프라블럼 2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기다릴 필요 없이 전화로 예약을 하고 그때 딱 가서 상담을 하면 프라블럼 2는 해결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2020년 4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보건소는 전 지역에 다 있으니까 이거는 프라블럼 1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는 거죠. 탁탁 대응 관계가 보이죠? 자, 그리고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은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지 않아도 이 의향서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프라블럼 3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앞에 프라블럼 1, 2는 바로바로 해결책이 나왔는데 이 세 번째 문제점은 해결책 없이 딱 끝났네요. 그러면 감을 잡아야죠. 이거는 혹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니 신중히 의향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하는 조치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블럼 3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그냥 그대로 유지. 이 말은 이 프라블럼 3는 따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담 받지 않으면 낼 수 없다. 이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의향서를 받기로 했지만 이건 솔루션 1과 관련되어 있죠?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를 모든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프라블럼 1에 대해서 솔루션 1이 제시됐는데 이 솔루션 1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죠. 모든 상담사를 다 배치할 수가 없어. 그에 대한 대책, 솔루션이 있어? 라고 묻는데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 배치가 어려운 보건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관련 기본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민원인에게 연명의료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게 할 방침입니다. 연명의료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니까 상담사가 없으면 일단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이 직원들이 간단히 설명하게 할 방침이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때의 솔루션 4 전화 상담은 앞에 나왔던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예약을 전화로 한 다음에 실제로 가서 상담사와 상담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진짜 전화로만 상담사와 상담을 해서 끝을 내는 거고, 둘 구분할 수 있겠죠? 자, 1번 2018년 2월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가 의향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뭐 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든 보건소에 이 상담사 배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한다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1번은 뭐 지문 볼 것도 없이 틀렸어요. 참고로 전화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늙은 사람이라고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전화한다를 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2번 2020년 4월부터 연명의료를 실행하지 않고자 하는 병원은 보건소에 의향서를 제출해야 된다. 병원이 제출하는 거 아니죠.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거죠. 이건 이제 주체가 완전히 잘못됐으니 바로 탈락. 3번 연명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 지금 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거지 거부할지 말지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값은 뭐예요? 그냥 연명의료 실행하는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의향서를 사전에 제출한 사람은 거부, 연명으로를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연명으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뭘 하는 거, 이거는 지문의 논점이랑 완전히 어긋나니까 볼 것도 없이 탈락. 4번, 의향서 접수 기간이 있는 곳의 거주자 중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화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거는 해야 한다가 틀렸죠?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수능도 그렇고 피셀 리트도 그렇고 해야 한다, 한다, 할 수 있다, 이 세 개를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들의 기본적인 논리적 관계는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양상논리 확장팩이라고 따로 다룹니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정독해 보길 바랍니다. 하여튼 출제자들이 이런 거 갖고 장난을 많이 친다. 수능에서도 장난을 많이 쳐요. 이런 포인트 꼭 구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정답이 없었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죠? 연명의료 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거는 프로블럼 3의 전제예요. 이렇기 때문에 3번과 같은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걸 좀 추상화해서 정리하자면 A 할 수 있게 해달라. 여기에는 현재 A 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1호부터 함축되는 현재 A 할 수 없다, 5번 같은 내용은 반드시 참을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 구조니까 지금 이 해설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 내용 완전히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런 식의 정보간 함축 관계는 출제자들이 굉장히 문제할 때 많이 이용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최근 수능에 나왔던 게 A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을 함축해요? A가 일부는 해결되었다, 이걸 함축하죠. 참고로 이런 식의 정보간의 함축 관계, 특이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싹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추후에 그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강의를 만들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강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민경채 피셋 전개를 싹 훑고 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5급 공채 피셋 거기 내용 일치류 문제 선지만 모아서 이 패턴들을 싹 정리하다 보면 출제자가 이런 정보가 있을 때 이런 식의 선지를 내는구나 하는 패턴을 온몸으로 체화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 두 개만 탁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